하늘 끝 진눈깨비. 그는 다리 밑 천변에 있었다. 물 위로 햇빛이 철렁거렸다. 그때 그는 10살쯤 된 소년이었다. 집을 나와 돌아다닐 때였는데 이러저러한 막막함을 느끼기에도 썩 어린 나이였다. 사실 그가 떠나온 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막막한 심정이 별로 들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가 살던 데는 공동체 같은 곳이었다. 개인 생활을 하는 집들이 몇 채쯤 모여있던 곳은 얼핏 보면 조그마한 마을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통의 동네와는 달랐는데 학교에 가면 그것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 선생들은 그와 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모두 싸잡아 고아라고 불렀으며 그가 머물고 있던 데를 고아동네라고 칭했다. 그는 전쟁 고아도 베이비 부모도 아니었다. 아주 어려운 때가 아니었으므로 홀로 덩그러니 세상으로 나와 버텨보는 것이 어느 정도 할 만한 것임을 그는 어린 나이인데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계속해서 그는 걸었다. 해가 졌는데도 쉼 없이 걷기만 했다. 산 아래쪽에 달린 막집을 지나 어스레한 불빛을 따라갔다. 끄무레한 공기를 헤치며 더 걸어서 도이지의 변두리에 닿았을 즈음이었다. 그의 눈에 배달통이 들어왔다. 배달통 안에 있을 먹음직스러운 음식 말고도 그가 눈여겨보아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는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다가 나이를 가늠해보곤 했다. 전에 언제인가 중식당 문 앞을 기웃거렸던 이유도 배달을 하는 사람의 나이를 재보려 함이었다. 언제쯤이면 자신이 자장면 배달을 하겠다고 나서도 끄떡 없을지 그는 헤아려 보았었다. 밥벌이를 할 수 있을 즈음이면 고아 동네를 떠나도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배달원으로 써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그는 집을 나와서도 장사하는 집을 찾아가 일자리를 알아볼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밤중이 되어 그가 외진 벤치 위에 몸을 눕혔다. 그러자 여름밤의 더위가 가벼운 이불처럼 그를 덮어주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을에 추운 기가 돌기 마련이었지만 한여름의 새벽은 후덥지근하기만 했다.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간밤에 자리를 잡은 곳은 교회당의 벤치가 아닌가 보았다. 눈을 떠보니 그는 어느 관공서 뒤뜰에 있었다. 그곳을 빠져나와 슬레이트 지붕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지났다. 이어 장터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들어선 곳은 시장의 후밋길이었다. 시장 이루의 노정은 골목골목을 다닐수록 섞갈렸다.
갈래갈래 이어진 골목들은 광대하게 얽혀 있었다. 부근에 있던 엉성한 슬레이트 집들을 보면 그곳이 촌인 듯 했다. 한편 얽히고 설킨 시장의 크기를 보면 그곳은 도회지임이 틀림없었다. 실인즉 그는 10살이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 동네가 도시 부근에 있었는지 아니면 시골 언저리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그맘때쯤 묘지로 방앗개비를 잡으러 다녔던 것이 기억났다. 한데 그것도 그맘때였는지 아니면 그맘때에서 얼마가 지난 찬바람이 슬쩍 불 무렵이었는지 오락가락했다. 시장을 쏘다닌 지 반나절이 넘었는데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기미는 들지 않았다. 훔쳐먹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진즉에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예전에도 배달차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우유 한 갑을 재빠르게 잡아채어 무작정 뛰었던 적이 있었다. 어느 결에 매와 같은 눈이 보고 있을지 몰랐으므로 도둑질은 예리한 감각을 세워 순식간에 해치워야 되었다. 그는 배를 고른 채로 시장을 빠져나왔다. 흙길 위로 지나가던 경운기가 먼지를 날렸다. 흙길 옆쪽으로 잘 닦인 길들이 뻗어 있었다. 그곳으로 열차가 지나가거나 버스들이 빠르게 달려가기도 했다. 그렇게 철길과 큰 도로가 간간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돌연 그가 밭둑으로 내려섰다. 주변에 인가가 없는 밭을 고르기 위해 그는 여태까지 참고 걸어온 것이었다. 기다란 무를 뽑아 단무를 먹고 싶었다. 한데 내려선 곳은 무밭이 아니었다. 밭두둑에 분홍빛 꽃이 피어 있었다. 언뜻 나팔꽃처럼 보이는 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무성하게 덮인 초록 잎사귀들 사이에 꽃은 끼어 있었다. 고이 피어 있던 것은 나팔꽃이 아닌 고구마꽃이었다. 밑이 들지 않은 여름 고구마밭을 파헤쳐 봐야 힘만 들 게 뻔했다. 그가 다시 길 위로 올라섰다. 걸을 힘이 남아 있었다. 어두워지면 허기를 채울 수 있으리라는 가망이 그를 힘나게 해주었다. 얼마를 걸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걷고 또 걸었다. 하늘에는 온몸을 거의 다 가린 달이 떠 있었다. 가느다란 달빛은 그가 걷고 있는 길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찻간을 환하게 밝힌 채로 지나다니던 열차가 뜸해진성 싶었다. 그는 비닐하우스가 내는 허연 빛에 의지해서 걸어갔다. 배가 고프니 낮에 보았던 열매들이 생각났다. 설 익은 자두와 탱탱하게 맺혀있던 까만 열매 말고도 몸을 늘어뜨린 가지와 아직 꽃을 달고 있어
씁쓸할 것 같았던 애오이라도 몇 개 먹어두어 일찌감치 배고픔을 달랬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울타리를 넘은 포도덩굴에는 연두빛, 보랏빛, 검은빛의 포도알들이 그라데이션을 이루며 박혀 있었다. 시큼한 그것들을 입안에 가득 넣고 와각와각 씹어보고 싶었다. 달이 고요하여 인적이 아주 끊겼다고 느꼈을 때 새로 만난 밭둑으로 그가 다시 내려섰다. 온 천지가 컴컴하여 눈앞이 분간되지 않았다. 원두막 근처를 서성거리던 그는 길지막한 고랑을 타고 밭 가운데로 한참을 더 들어갔다. 긴 소매를 한껏 말아올려 반팔처럼 걸쳤던 윗옷을 그가 벗었다. 더운데도 기어코 끼어입고 나온 잠바떼기가 보자기 모양으로 펼쳐졌다. 그 안에다 두루뭉술한 것들을 따넣었다. 손에 잡혀 들어온 것이 참외인지 어린 수박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가지 않았다. 또한 익은 것인지 설은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 쪼그리고 앉아 그는 감촉과 향으로만 먹을 만한 것들을 가려내었다. 부들부들한 촉감을 가진 어린 과실은 버려두고 향내를 풍기며 질량감이 있는 것들에만 손을 댔다. 그런데 퍼뜩 빛 한 줄기가 두둑 위로 내리 꽂혔다. 순간 그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빛은 탐색하듯 밭 위에 연속적으로 쏟아졌다. 그가 몸을 고랑 속으로 바짝 붙였다. 빛은 집요하게 그의 몸을 찾는 듯 했다. 넙치처럼 판판하게 뻗은 그의 사지는 고랑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엎드린 곳에 내려앉았던 빗줄기는 한동안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 들켜버린다면 과실밭 전체를 물어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것이었다. 먼 두둑으로 빛이 옮겨가나 싶었을 때 그가 넝쿨 사이로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밭머리에 손정등을 든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빗살은 한두둑 한두둑 차례대로 더듬어 보다가 사라졌다. 밭에서 나와 오래 걸어와서야 그는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가 참외를 꺼내어 먹어보았다. 서리고 쓰디쓴 것들은 아무래도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 맛이 들기 시작한 것들로 골라서 허기를 면했다. 여름밤은 이상하리만치 사람을 설레게 했다. 계절이 그렇게 들떠 있었기에 밤이 그리 짧은 것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가을이 오면 훨훨 타오를 것 같은 산의 광경을 만날 테고 또 이대로 쭉 걸어갔을 어느 무렵 혹한이 오면 나무 사이로 흩날리는 흰 꽃 같은 눈을 보게 될지도 몰랐다. 불현듯 파스텔 톤으로 뭉킨 봄의 풍광이 보고 싶었다.
그가 아침에 눈을 뜬 곳은 고물상이었다. 눈앞에 녹이 쓴 철 덩이들과 온갖 세간들이 어지럽혀 있었다. 허름한 오막 앞에 플라스틱 상자들이 가지런했다.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낡은 오막에서 남자 하나가 불쑥 걸어 나왔다. 과감하게도 남의 집 문간에서 잠을 잔 그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가온 남자가 뭐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갈 데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여기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그가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모가지에 털을 잔뜩 세우고 눈을 홉뜬 수탉처럼 보였다. 잠을 다 잤으면 어서 나가라고 남자가 소리를 쳤다. 고물상에 잡일을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가 생뚱맞게 물고 늘어졌다. 공병 고르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뙤약볕을 맞으며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허리를 꺾고서 일을 해야 되었다. 마대에 모아진 병들을 종류별로 골라내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 편이었다. 병들을 자루 안에서 차례대로 꺼내내어 늘어놓는 동안만큼은 궁둥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꽂혀있는 병들을 모양별로 제조회사별로 가려내야 할 때는 구부린 허리가 저려왔다. 그렇게 한나절을 일하고 나서 그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 배달되어 온 것은 자장면이었다. 그는 횡재를 한 기분으로 양파 한 쪼가리도 남지 않을 만큼 샅샅이 핥아먹었다. 오후에는 철, 알루미늄, 구리 등을 분류하는 일을 했다. 저녁 어스름이 되자 주인이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저녁밥은 먹지 않았다. 부엌이 없어서 밥을 지을 수 없는 오마간을 그가 멍멍이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얼마를 보내다가 되쳐 길을 나섰는지 날수는 헤아려지지 않았다. 풀어헤쳐 입었던 잠바의 앞자락을 꽉 여몄는데도 몹시 추웠다. 남모르게 따먹거나 뽑아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노지에는 더 이상 없었다는 것과 그런데도 어디쯤에선가 외딴 밭으로 들어가 어른 배추의 속살을 파내어 먹음으로써 줄인 배를 채웠던 것이 기억났다. 길 위에는 싸락눈인지 진눈깨비인지 찬 것들이 날리고 있었다.